문제를 한번 보자. 감정의 동인이라는 관점에서 제시문 가나다라의 논리적 차이를 하나의 완성된 글로 기술하시오 이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하나의 완성된 글이라는 것 때문에 이게 도대체 어떻게 쓰라는 건가, 그지? 좀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문제지, 그지? 그런데 제시문 가나다라의 논리적 차이라고 하는 부분은 중앙대학교의 좀 고유한 문제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 그러니까 중대는 항상 1번 문제를 이렇게 그 제시문 4개를 비교하는 그런 패턴의 문제를 출제하죠. 이번에도 예외가 없다. 그렇다면 2013 모의논술 문제가 이랬으니까 2013 그러니까 기출 시험 보는 본 시험에도 이렇게 나올 가능성 거의 뭐 100%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쓸 것인가를 잘 파악을 해서 본 시험장에서 그런 패턴대로 써주면 훌륭한 글을 쓸 수 있을 거야. 그런데 항상 이렇게 이 논술의 주제를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친절하시죠, 중대 문제는요. 감정의 동인이다 그래서요. 동인. 감정의 동인은 움직일 동자니까 감정이 움직이는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지, 그지? 감정이 움직이는 이유라는 그런 관점에서, 그러니까 제시문 가나다라의 논리적 차이를, 그러니까 이런 얘기지. 학생, 제시문 가나다라에서 감정의 동인이 가는 뭐고 나는 뭐고 다는 뭐고 나는 뭐니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지, 그지? 그 문제를 파악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그죠? 문제 파악을 그러니까 정확하게 해야 되겠다. 가나다라가 어떻게 다릅니까? 이렇게 쓰라 이런 얘기인데, 근데 이 부분이야. 하나의 완성된 글로 기술하시오라는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는 거죠. 자, 내 선생님 2가지 얘기를 할게. 우선 제시문 4개를 비교하는 패턴의 문제는 이 경희대가 가끔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균관대에서는 항상 이제 4개를 비교하는 문제가 나왔었는데, 근데 중대하고 성균관대하고 4개를 비교하는 문제의 어떤 답 쓰는 패턴이 달라. 그러니까 헷갈리면 안 돼. 중대의 경우는 있잖니. 중대의 경우는 가나다라를 그대로 이렇게 밝혀주면 돼. 중대의 경우는. 그러니까 가나다라가 뭐다. 감정의 동인이 뭐다 이렇게 밝혀주면 돼. 근데 이제 성균관대 문제의 경우는 있잖니. 대개 이제 2개를 분류하라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2개를 분류해가지고 각각 제시문을 요약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출제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짝짓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대 같은 경우는 가다 뭐 이런 식으로 나라 이렇게 분류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요약하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출제가 되지. 근데 이제 중대 같은 경우는 있잖니. 그러니까 우리 중앙대 문제를 보면 그 선생님이 역대 중대 문제를 다 검토했으니까 알잖아, 그지? 그러니까 분류가 되는 경우도 있고 분류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더라. 그러니까 억지로 분류하려고 하지 말아라는 얘기지. 그거는 이제 명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분류가 될지 안 될지는 나중에 이게 봐야 되겠는데, 일단 이게 가나다라가 어떻게 다른지를 밝혀야 되니까 이거를 키워드를 찾아야 되겠죠. 가에서의 감정의 동의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분의 키워드는 무엇인가, 나에서는 무엇인가, 다에서는 무엇인가, 라에서는 무엇인가, 이거를 네가 찾아야 된다라는 거지. 이 4가지를 찾아가지고 이거를 써주는 게 답인데, 문제는 하나의 완성된 글이다. 그러니까 2번째 선생님이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써야 되느냐, 이 하나의 완성된 글이라고 있잖니. 이거는 서본결의 형태를 취하라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 서본결의 형태를 취하라 이런 얘기야. 서론과 본론과 결론의 형태를 취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 550자밖에 안 되는 짧은 글에서 어떻게 선언과 본론과 결론의 형태를 취할 것인가. 그러니까 요게 본론이라고 생각하면 돼. 요게 본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가나다라 키워드를 찾는 게 독해서 나오는 거지, 뭐, 그지? 그건 네가 열심히 읽어서 가나다라에서 이 감정의 동인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네가 찾아서 그거를 이제 정리해 주는 것이 본론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여기 이제 짧게 써야 될 것 같은데, 서론하고 이 결론하고 하는 부분을 짧게 써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자, 요거는 서론 같은 경우는 있잖니. 서론 같은 경우는 자, 제시문 가나다라가 감정의 동의한 측면에서 각각 다르다. 이제 이렇게 제시문 가나다라의 그것도 주제 여기 나왔습니다만, 이 주제에 따라서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겠다라는 것, 어떤 그런 한마디 정도의 말이 서론에 적합할 것 같고, 결론이 있잖니.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 이거 분류한 거 있잖아, 그지? 분류를 만약에 할 수 있으면, 자, 이를테면 가나는 어떻게 분류되었어요? 가나는 어떤 입장이고 다라는 어떤 입장이다. 이렇게 분류해서 그러니까 다양하게 감정의 동연을 살펴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말로 해주면 완성된 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된다. 근데
그 완성된 글이라는 말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그냥 가 1달락, 나 2달락, 다 3달락, 라 4달락 이렇게 쓰는 것이 일반적이야. 그러니까 작년 2012 모의논술 문제를 보면은 그냥 1달락, 2달락, 3달락, 4달락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였다고. 그러니까 문제에 따라 조금 다른 것인데 문제의 본질은 뭐냐면 가나다라의 뭐니? 그러니까 그 키워드를 찾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다면은 선생님은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서론과 결론이 짧더라도 이렇게 단락을 구분하는 것이 더 예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서론, 그다음에 이 본론, 결론 이렇게 해서 한 3단락 구성이 좋을 것 같아. 근데 참고로 얘기를 하면 있잖니. 그러니까 우리 중앙대도 이번에 그 이 모의논술 예시 답안을 교수가 이제 발표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교수의 예시 답안을 보면 이거를 단락 구분 안 하셨단 말이에요. 이 전체를 그냥 다 썼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전에 보면은, 그러니까 출제 교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 전에와 전전에를 보면 또 단락 구분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애매합니다만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무슨 얘기냐? 단락 구분을 해도 큰 피해를 보지 않고, 그러니까 감점을 당하지 않을 것 같고, 단락 구분 안 해도 또 예시 답안이 그랬으니까요. 그러니까 큰 문제는 안 된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면 선생님은 이렇게 나누는 것이 더 예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 중앙대학교의 시험 볼 때는 단락 구분을 하는 것보다는 키워드를 찾는 데 더 유념을 한다. 그리고 완성된 걸로 나왔을 때는 그래도 세 단락으로 하는 것이 더 예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네가 지금 해야 되는 가나다라의 키워드를, 그지? 키워드를 찾아보는 거야. 그리고 선생님 다시 만나도록 하자고. 오케이.